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그 진보 농객으로 유명했었고 얼마 전에 정의당을 탈당한 그 진중권 교수와 그리고 다시 그 외국에서 마라톤을 열심히 하다가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번엔 국민당이라는 창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이제 진중권 교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진중권 교수의 요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흥분되고 화가 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난번에 유시민 그 손석희 그 앵커가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그 토론을 벌일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저 왜 그래 하고 이제 유행어도 남겼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봤어.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진실이야. 이렇게 허무맹랑한 진실, 팩트를 이야기해서 정말 사람이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진중권 교수가 갑자기 왜 그 조국가 정경심 교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진보 쪽에서 우클릭을 했을까라는 생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신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정부를 많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남녀 사이가 이혼을 할 때 정말 너무 싫어서 막말을 하거나 싸움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합의적으로 정상적인 생각과 그 이성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었던 사람, 가족과 같은 사람이 서로 갈라지면서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격은 좋지만 심한 비하나 아니면 약간 비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인 양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은 진중권 교수가 요즘 약간 비겁한 방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지영 작가로 인해서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학교에서 그 학위도 없는 교수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진중권 교수가 뭐 박사학위라든가 아니면 뭐 석사학위 정도는 받고 교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학위가 없는 교수라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많은 박사들이 많은데 학위가 없는 뭐 특정적인 뭐 연기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전문적인 곳이 아닌 그 하나의 학문적인 곳에서 학위가 없는 대학교 교수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자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그 어제 그 안철수 신당 창당 대회에서 그 진 교수가 나와서 연설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 진 교수가 연설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편집된 영상, 정제된 영상을 보다가 이 사람이 뭐 1시간이고 30분이고 길게 하는 영상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프로페셔널 한 사람은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연설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냥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거와 자신이 그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연설을 하는 그러한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와 그 일반 대중과의 얘기는 쉽게 풀어가야지 대중들이 인식을 하는 건데, 안철수 신당 그 대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가진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 아니면 저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설득이 될까라고 하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할게요. 그 연설을 하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뭐 로고스, 에토스, 그리고 뭐 NL, PD 계열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그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용어지만, 일반 사람들은 로고스 그냥 이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에토스 뭐 감정적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만, 그런 것을 굳이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유식해라고 그 방어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에 대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교수였어 라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수건 장사꾼이건, 그리고 지위가 지휘고하를 그 막론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진정성이 가는 거지. 나는 뭐 교수야라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그 여러 언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진실성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연설문을 보고 자기 진실을 얘기하는 연설문을 보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제가 만약에 동양대학교 그 학생이었다면 참 재미없는 교수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진중권 교수를 정봉주 그 전 의원이 얘기한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 방송에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똑같은 소리. 이 정말 지겹게 로고스, 에토스, NLPD 뭐 이걸 계속 반복하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항상 그 토론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그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진중경 교수를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 계열에서는 그 뭐 김어준이라든가 주진우라든가 뭐 조국이라든가 김용민이라든가 정봉주라든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프로 스피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들이 그 사람을 약간 좀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그 해왔다라는 느낌이 어제 그 연설을 보고 느꼈던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진중경 교수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약간의 보수가 아닌 진보 쪽의 스피커였지만, 이번에 그 갑자기 변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정말 저도 의아해스러웠었고, 하지만 제가 분석한 제 내피셜로 분석한 것은 약간의 지적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조국 교수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요즘 하는 행동 자체, 그리고 유시민이라든가 다른 진보 농객들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심해 보이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진보 스피커라고 하는 김어중 촌수라든가 주진우 기자라든가 뭐 김재동이라든가 또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가 이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기 위해서 많이 그 노력했던 스피커들보다는 많이 중용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희 내피셜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진중권 교수가 이번에 조국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의 자녀의 조민을 계속 비판하면서 그 비판하는 이유가 나는 그 사람을 만나봤으니까 진실이야. 그리고 검찰이 공소장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100%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는 민주당도 찍지 않고 그리고 한국당도 찍지 않고 자기는 녹색당을 찍을 거야 하고 그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안철수에게 달려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 결론은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제가 아까 앞에 과정을 생각했을 때 이분은 자기가 안철수의 신드롬을 믿고 예전에도 안철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신드롬을 다시 한번 생길 거라고 자기 판단이 섰고 거기에서의 그 메인 스피커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뇌피셜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철수가 어제 신당을 창당하면서 그 얘기했던 그 정당에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공유 정당이라는 그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웃었던 게 뭐냐면 공유 정당? 정당? 근데 한국당은 왜 아무 소리 안 하지? 공유전당 하면 공짜 들어갔으니까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 아니야? 왜 토지 공유화도 그렇게 공산당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왜 그 공유정당은 아무 소리를 안 할까? 이 우파들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혼자 웃었는데 안철수라는 인물을 제가 한번 개인적인 항상 모든 방송은 뇌피셜이죠. 이분은 사업가 출신 그리고 의학 전공을 했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정말 뛰어난 수재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뛰어난 그 수재가 나라의 경제에 또는 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뛰어난 그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잘 그 사람들과 융화시켜서 좀 폭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이 사람도 천상 기업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CEO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질 않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아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정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그 경제인이 정치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적인 그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가 지금까지 해본 거는 뭐냐면 자기는 무조건 수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당과의 통합 예전에 통합민주당 뭐 이런 통합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의 그 과정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의 통합 과정도 보고 또 이번에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 선대위원장 또는 거기에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는 오너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가 정몽주 위원이라든가 그의 아버지 그 경제인이었던 그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 후보들은 약간의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안철수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인식이 좋아서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올려주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90년대, 80년대도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들이 예전에 김동길 교수라고 유명한 그분도 그 사람들이 추앙을 해서 정치인이 됐으면, 그리고 박찬종 의원도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추대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정치적 역량을 받들여서 진중하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가 우리가 막말로 설레발을 쳤죠. 그래서 자기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정당을 창당하던가, 아니면 그 국민들의 반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갑자기 시작해 버리기 때문에 국민들과 반감을 시작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예전에 그 통합민주당에 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을 했어도 거기에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바로 발을 빼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그래도 호응을 해줬어요. 참신한 정치를 해주겠지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회귀를 해보면 안철수 씨가 정말 인내력 있게 민주당에서 버텼으면 어땠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낙연 총리의 자리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그 대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 어떨까라는 조금 인내력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인내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치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진보 쪽에서 갑자기 휙 돌아서 가지고 보수 쪽으로 가서 보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진중권 교수라든가 유재일 그 유튜버 유재일 씨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휙 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배에서 뛰어내려서 뭐 뗏목을 만들든 뭘든 하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것을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그 김문수 의원, 정말 극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투사였던 사람이 지금은 그 우측도 우측 끝인 그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지금은 완전히 우파의 그 극우의 수장이 돼버린 그 김문수 전 그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정말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 인내심의 대표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정말 정진하고 그 버티면서 우리가 존보 정신으로 그 대통령이 됐던 이 두 분을 생각하면 지금 진중권 씨나 유재일 씨나 그리고 안철수 그 전 의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돼요. 그리고 그 매스컴에서 요즘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 대부분 뭐 TV조선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뭐 한국당 등 지금 뭐 그 유승민 의원하고 통합을 하는데 보수 대총집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수 대총집결이 아니라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했듯이 자유한국당은 예전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그 후에 국민들로부터 그 사과에 대한
허락을, 그래 너 잘했어, 이제 앞으로 잘했으니까 앞으로 나가도 돼라는 그 사과에 대한 그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개혁을 하거나 정말 물갈이를 다 해서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닌 그리고 정권만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대연합은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희망 고문이겠죠, 자신들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